안녕하세요. 제임스 안입니다. 이번에 같이 알아볼 프로젝트는 라딕스예요. 제가 라딕스 관련된 자료들을 보고 라딕스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라딕스 1메가 TPS이긴 한데 과연 진실은?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라딕스 프로젝트가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보죠. 라딕스 프로젝트는 기존의 블록체인이나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젝트하고 이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비스 개발 생산성, 보안성, 확장성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이고 디파이에 최적화되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긴 한데 제가 자료들을 봤을 때 그다지 설득력이 있다고는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 라딕스 홈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시죠. 보시면 레이어 1 디파이단 라이트 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개발자 생산성이 10배 올라가고 디파이의 안정성이 100배 올라가고 그 다음에 스케일러빌리티가 무려 1000배가 향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자신감과 도발성 있는 문구들이죠. 보시면 이제 디파이에 대한 얘기, 그 다음 프로덕티비티, 그 다음에 시큐리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클릭해서 읽어보세요. 과연 여러분들은 설득이 되는가? 참고로 저는 설득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트위터나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유즈 케이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킹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라딕스 팀의 과거 이제 경력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고,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팀에 대한 소개가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드맵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라딕스는 알렉산드리아 버전이 메인넷이죠. 토크노믹스에 대한 얘기들 보시는 것처럼 쭉 나와 있습니다. 라딕스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아마도 이 1메가 TPS를 달성했다는 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사실 저도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1메가 TPS라고 하는 속도가 쉽게 나올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 속도면 블록체인이 아닌 기존 기술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인데 여러분도 이제는 아시겠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그 구조상 기존 기술보다 빠르기 굉장히 힘든 구조거든요. 그런데 라딕스가 1메가 TPS를 달성했다고 하니 이 얼마나 쇼킹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내용을 한번 좀 찾아봤어요. 고맙게도 자기의 블로그에다가 어떻게 해서 1메가 TPS를 달성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가장 핵심적인 문구는 이거예요. 1187 노드, 즉 자기들이 1메가 TPS를 달성하는데 1187개의 노드, 즉 서버를 사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 서버 하나당 한 개의 샤드, 즉 1187개의 노드가 있으면은 1187개의 샤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트랜잭션을 나눠서 샤딩 방식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방식의 테스트라고 하면 사실 1메가 TPS가 안 나오면 이상할 그런 수치죠. 만약에 여기에 쓴 서버를 1187개가 아니라 2000개, 3000개, 5000개, 10,000개까지 늘렸다라고 하면 1메가 TPS 뿐만 아니라 10메가 BPS, 100메가 TPS까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샤딩을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연 한 개 노드가 처리할 수 있는 TPS의 속도는 무엇인가 한번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총 100메가 TPS를 1187개의 노드로 달성을 했으니까 이 값을 나눠주면 842 TPS라는 수치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한 개의 노드, 즉 하나의 서버에서 842 TPS를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1000TPS가 안 되는 속도인데 뭐 이 정도면은 뭐 훌륭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괜찮은 속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한 가지 이상한 건 뭐냐면 분명히 블로그에서 샤딩을 이용을 해서 자기들이 이 속도를 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샤딩은 구현하기가 그렇게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샤딩 기술 구현을 벌써 몇 년째 하는지 모르겠어요. 매년마다 샤딩을 적용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마일스톤이 늦춰져 왔었죠. 근데 이렇게 어려운 기술을 구현을 해서 엄청난 속도를 달성을 했는데 샤딩에 대한 기술적 내용이 눈에 잘 띄지를 않아요. 화이트 페이퍼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개발자 문서에도 샤딩에 대한 내용은 잘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내가 만약 라딕스에서 진짜 샤딩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라고 하면 자랑스러운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의 샤딩은 어떤 것이고 어떤 특징을 가진 것이다 라고 아주 자랑을 많이 했을 텐데 왜 이 내용이 없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딕스에 대한 제 코멘트는 지금 시점에서의 라딕스, 뭐 현재 버전이 알렉산드리아인데 알렉산드리아 버전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아니 뭐 솔라나, 뭐 아발란쉐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하고 비교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뭐 이들의 로드맵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에 베이비론이 출시가 되는데 이 베이비론이 출시가 되면 이때부터 본격적인 스마트 컨트랙트의 활용이 가능하다고요. 즉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서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좀 한 가지 우리가 고심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들이 서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태계를 확장시키고 있는 이 상황에 한 1년 뒤쯤에 나온다. 그런데 내용을 봤는데 특별한 게 없다라고 하면 과연 라딕스가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면서 안착할 수 있을지 그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라딕스에 관심 있는 분이라고 하면 베이비론의 릴리즈가 되는 내용을 보고 과연 얘들이 기존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보다 얼마나 더 좋은지 그리고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확인한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그 라딕스에 대한 프로젝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